철환 아토, 금색의 가슈, 매종일각, 내일의 조 이누야샤, 베르사유의 장미, 블리치, 주술회전, 나츠메 우인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너라에몽, 헌터헌터, 강철의 연금술사, 나루토, 진격의 거인, 드래곤볼, 명탐정 코난입니다. 우리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2021 일본 만화 총선거라고 해가지고 테레비 아사히에서 2021년 1월 2일에 발표한 만화 순이고요. 일본인 10대에서 60대 15만 명을 대상으로 인당 5작품씩 투표를 받아서 만든 만화 순위입니다. 40위는 3,950점을 받은 노다 사토루 작가님의 골든 카무이라는 작품이고요. 러일전쟁 당시에 불사신 스기모토라고 불리던 사내가 금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만화인데, 당시 그 시대 배경이 굉장히 고증이 잘 돼 있고 플러스 요리하는 먹방이 되게 맛있게 나와가지고 그 두 가지로 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39위는 데즈카 오사무 작가님의 철환 아톰,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을 제가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스토리를 처음 알았어요. 아톰이 원래 텐마 박사라는 인물이 죽은 아이를 본따서 만든 로봇이었는데, 자기 아들하고는 로봇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박사가 아톰을 버렸는데 다른 박사님이 주워가면서 인류를 지키는 얘기로 시작되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생각보다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데츠카 오사무 작가님의 철환 아톰이고요. 38위는 카지와라 이키 카와사키 노보루 작가님의 거인의 별, 37위는 하세가와 마치코 작가님의 사자의 상입니다. 이게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애니메이션 자체가 일본 국내를 타겟으로 만들어져서 해외로 수출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 작품이라서 한국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검정고무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사자의 상 시공하고 사자의 상 증후군을 들고 왔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벌써 60년 가까이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 60년 가까이 방영을 하면은 내내 사자의 상 작품 내의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결코 흐르지 않는다. 코난이라던가 짱구라던가 도라에몽과 같이 계속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사자의 상 시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자의 상 증후군은 기억하기로 이 사자의 상이 매 일요일마다 방영을 하나? 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우리 개콘 증후군 있던 것처럼 개그 콘서트 일요일에 보고 나면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지는 사자의 상도 사자의 상 볼 때 되면은 내일 출근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우울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36위는 사이토 타카오 작가님의 고르고 13이라는 작품이고요. 초인류 스나이퍼 고르고 13이라 불리는 듀크 토코의 활약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55년 동안 단 한 번의 휴재도 없이 계속 진행을 한 초장기 인기작이었는데, 작가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자분들이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연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위 아키모토 오사무 작가님의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 카메아리 공원 앞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료츠칸츠키의 일상 코미디 작품이고요. 이게 권수가 가장 많은 만화로 아마 기네스북까지 등재가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34위는 4100점을 받은 하기오 모토 작가님의 포의 일족입니다. 33위는 라이쿠 마코토 작가님의 금색의 가슈입니다. 어릴 때 저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꼬맹이 하나랑 중학생 하나랑 책 들고 막의 왕이 되기 위해 싸워나가는 작품, 책 펼고 주문 외치는데 바오 짜케가 하면 용 빡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진짜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최근에 작가님이 금색의 가슈 2로 돌아오셨는데 되게 재밌나봐요. 평가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색의 가슈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2도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2위는 타카하시 루미코 작가님의 매종일각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남성향 러브 코미디의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러브 코미디에서 나올 법한 간질간질한 에피소드들 그냥 여기서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러브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타카하시 루미코 작가님께 최근에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람마 2분의 1이라던가 아니면은 시끌별 녀석들, 옛날 작품들이 다 다시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매종일각도 제발 리메이크해서 내주시면 안 되나 간곡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31위는 4900점을 받은 와츠키 노부히로 작가님의 바람의 검심입니다. 30위는 산조 리쿠 이나다 코지 작가님의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입니다. 소년 만화 주인공이 마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강해져 간다는 그 소년 만화의 틀을 가진 작품들 중에서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29위 타카모리 아사오 치바 테츠야 작가님의 내일의 조입니다. 표지에서도 바로 보이듯이 제가 일부러 이 표지로 들고 왔거든요. 하얗게 불태웠다가 이 만화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고아원 출신 불황아 아부키 조가 권투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마지막에 하얗게 불태울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거거든요. 스포츠물에서 어떻게 인간이 처절하게 발버둥치고 어떻게 이기기 위해 마음속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정말 그 스포츠 청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위는 타카하시 루미코 작가님의 이누야샤입니다. 솔직히 제 나이대에서 이누야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투니버스 세대는 다 이누야샤 보면서 자랐을 거니까. 그리고 요새는 그 짤로 더 유명하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하는 그 짤 있잖아요. 이거 멀리 인사하면서 멀어지는 그 짤로 아마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징으로는 반요 야샤이메라고 이누야샤의 공식적인 후속작으로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나왔는데 망했다고 합니다. 27위는 이케다 리오코 작가님의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완전 근본 순정 만화죠. 저 오스칼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신 분이 많았다고 하던 근본 중에 근본 순정 만화고, 2025년 드디어 올해에 극장판으로 리메이크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6위는 요시다 아키미 작가님의 바나나 피쉬입니다. 순정 범죄 스릴러하고 여기 지금 가로 열고 브로맨스라고 적혀 있는데, 소년 둘이 어떠한 거대한 음모에 휩싸여가지고 펼쳐지는 스릴러 범죄물이거든요. 근데 공식 설정상으로는 브로맨스가 없지만 이 바나나 피쉬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향기가 살짝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5위는 6,800점을 받은 데즈카 오사무 작가님의 불새입니다. 데즈카 오사무 작가님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만화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만화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해준 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는 불새의 피를 마시면 불로불사의 몸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불새를 쫓아가면서 펼쳐지는 SF 판타지물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정말 생각해볼 거리가 진짜 많으니까요. 생각해볼 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24위는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의 터치입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돼서 형 타치야가 동생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야구를 해나가는 청춘 스포츠물이고요. 진짜 청춘 스포츠물 하면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의 청춘 스포츠물은 정말 믿고 보니까 청춘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꼭 강추드리는 작품입니다. 23위는 쿠보 타이토 작가님의 블리치이고요. 블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년혈전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천년혈전 애니메이션이 분기 1등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는 명 IP 중에 명 IP, 역시 원나블의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위는 브로손 하라테츠오 작가님의 북두의 권입니다. 이게 어떤 만화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서 오마에와 모 신데이르 하는 그 짤로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핵의 불길에 휩싸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북두 신권의 계승자 켄시로가 나쁜 놈들 쓰러뜨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위는 미우치 스즈에 작가님의 유리가면입니다. 이게 1976년도에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놀랍게도 아직까지 연재 중이거든요. 50년째 연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는 만화였는데, 이제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보는 그 정도의 만화가 돼버린 유리가면이라고 합니다. 20위는 미도리카와 유케이 작가님의 나츠메 우인짱입니다. 요괴를 볼 수 있는 나츠메 타카시가 할머니의 유품으로 우인짱을 물려받아서 요괴들에게 이름을 돌려주는 판타지 일상 치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애니메이션도 7기가 방영되어가지고 아직도 인기가 많은 굉장히 큰 IP라고 할 수 있겠죠. 19위는 아쿠타미 게게 작가님의 주술회전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기네스를 세웠대요. 주술회전 애니메이션이. 와, 그래서 진짜 잘 나가긴 하는구나. 하지만 줄거리는 이거 장난이고, 경이로운 신체 능력 이타도리 유지가 선배를 구하기 위해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켰다가 펼쳐지는 주술 액션 퇴마 학원 배틀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애니메이션 작화 하나는 인정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다고는 생각이 잘 안 돼서, 아마 원나블 세대 때 막 헌터라던가 그 시절부터 만화를 보신 분들은 클리셰적인 게 너무 많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전개 자체에 조금 지루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위는 또 우리 데츠카 오사무 작가님의 블랙
블랙잭입니다. 무면허 천재의사 블랙잭은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기적적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하기로 유명한 블랙의사로 활동하는 작품이고요. 데츠카 오사문 작가님 자체가 오사카 대학에서 의학전문부를 나오셔가지고 의학전문부에 있었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7위는 이레라 토가시로 유명한 토가시 요시히로 작가님의 유유백서입니다. 불량소년 유스케가 꼬맹이를 구하려다가 죽게 돼서 유령이 되고 다시 현실로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시련을 받는 내용이고요. 특징으로는 이게 콘티 결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을 내고 싶은 지점이 있었는데 편집부의 강요로 계속해서 연재가 지속되다가 더 이상 연재를 지속할 수 없을 시점에 콘티로만 그린 것처럼 급 완결이 나와버렸던 그런 작품. 16위는 호리코시 코에이 작가님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최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줄거리에 무개성인 미도리와 이즈쿠가 동경하는 히어로를 만나 최강의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것은 내가 교사가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완결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지만 다행히도 그 완결 결말 자체가 수정이 돼가지고 그나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다 라고 해야겠죠. 애니메이션이 8기로 이제 곧 완결이 날 예정인데 8기에서는 깔끔하게 애니메이션도 잘 완결이 나길 바랍니다. 15위는 후지코 F 후지오 작가님의 너라에몽입니다. 특징으로 보면은 영화 프랜차이즈 수익이 도라에몽 1위래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와, 도라에몽이 짱구를 이겼구나, 코난을 이겼구나. 14위는 아시아라 다이스케 작가님의 월드 트리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의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는 월드 트리거가 워낙에 인지도가 없는 작품이라. 근데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3기까지가 나오고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작 중에 하나라는 거. 13위는 하라 야스히사 작가님의 킹덤입니다. 와, 이것도 정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극 액션물 중에서는 그래도 킹덤이 아직까지도 넘사급으로 유명한, 하지만 킹덤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만 없이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입소문이 굉장히 덜 타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2위는 소라치 히데아키 작가님의 은혼입니다. 줄거리는 이제 우주에서 내려온 천인과 패도령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무라이, 그런 시대에 사무라이 정신을 고수하는 뭐든지 해결해주는 해결사 타카타 긴토키의 이야기이고요. 작가 오피셜로 종잡을 수 없는 만화라고 되어 있는데 은혼의 장르는 은혼이다 해서 장르의 은혼이라고 적어놨죠. 언제는 또 굉장히 진지하게, 언제는 굉장히 코미디스럽게, 언제는 수위 문제로 애니메이션이 방영 중단당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은혼이라는 작품입니다. 11위는 토가시 요시히로 작가님의 헌터 헌터입니다. 헌터라는 능력자들이 존재하는 세계관에서 진수, 괴수, 재물, 보물, 마경, 비경 여러 미지들을 탐구하고 그 미지들과 싸워나가고 개척해나가는 그런 헌터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토가시 작가님이 허리가 아예 아작이 돼가지고 연재를 하려면 거의 엎드려서 아니면 누워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될 수준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최근에 거의 연재되고 있지 않다가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검은 대륙편 깔끔하게 완결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위는 아라키 히로히코 작가님의 여조의 기모한 모험입니다. 우리 조조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들이 굉장히 많죠. 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1987년도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무려 아직까지도 조조를 연재하고 계시다고 하고 애니메이션도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9위는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의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정말 명작 애니메이션, 명작 만화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어머니를 되살리는 것에 실패한 엘릭 형제가 동생의 몸을 되찾기 위해 현자의 도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정말 치밀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완성도 하나만큼은 강연을 따라올 작품이 없다 칭송받는 작품입니다. 8위는 후루다테 하루이치 작가님의 하이큐라는 작품이고요. 배구에 매료된 히나타 쇼요가 코트 위의 제왕 카게야마와 함께 카라스노고 배구부에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 특징으로는 소년 만화와 수상한 커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하이큐가 여기까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커플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창작 부분에서 하이큐 BL이 어마어마하게 미친듯이 팔리고 있고, 여러분들 하이큐 아직도 극장판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야, 진짜 저 부녀자들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작품입니다. 7위는 키시모토 마사시 작가님의 나루토, 호카게가 되고 싶은 학교의 문제야 나루토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특징으로는 보루토라고 적혀 있었는데 2014년에 만화가 완결이 났지만 그 뒤에 나루토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보루토라고 해가지고 보루토가 현재 연재 중에 있죠. 저는 못 보겠습니다.
6위는 21,900점을 받은 이시야마 하지메 작가님의 진격의 거인입니다. 줄거리를 뭘로 가져올까 하다가 이 문장 하나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놈들에게 지배당해왔던 공포를, 세상 속에서 갇혀만 살았었던 굴욕을. 진격의 거인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 TV 프로그램 2위, 1위는 아까 보여드렸던 주술회전한테 뺏겼고요. 애니메이션 4기로 완결이 됐는데 결말 부분에서 원작 만화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은 그 부분 싹 수정해가지고 깔끔하게 됐고, 원작 만화도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5위는 22,400점을 받은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의 드래곤볼입니다. 자자라 드래곤볼. 줄거리가 좀 웃긴데, 야생소년 손오공이 드래곤볼을 찾는 부르마의 게임에 넘어가 드래곤볼을 찾는 모험에 나서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세계관이 정말 우주를 넘은 우주까지 커져가지고 막 천국지옥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그러죠. 특징으로는 소년 만화의 시작이자 정점, 소년 만화, 강대한 적들을 쓰러뜨리면 새로운 적이 나오고 그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다시 수련을 해 나가서 더 강해진 다음에 그 적을 쓰러뜨리면 다시 새로운 적이 나오는 그 소년 만화의 시작이자 정점을 찍어서 아직까지도 드래곤볼을 넘는 재미의 소년 만화가 없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위는 25,400점을 받은 아오야마 고쇼 작가님의 명탐정 코난입니다. 몸은 작아졌지만 두뇌는 그대로. 후도 시니치라는 명탐정이 갑자기 몸이 어려져 버려서 그 어려지게 만든 검은 조직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는 이야기고요. 이게 코난이 완결되면은 잡지사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 썬데이라는 잡지가 코난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코난이 완결을 못 내고 지금까지 꾸역꾸역 연재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썬데이에서 장송의 프리랜이 초초초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게 같은 잡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 인기가 이 정도로 계속 정착만 된다면은 코난도 슬슬 완결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작품이 남았는데요. 3위는 어떤 작품이냐 하면은 26,700점을 받은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님의 슬램덩크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마지막에 박수치는 장면, 그 짤이 굉장히 유명한 슬램덩크. 반박할 여지 없이 스포츠 만화 1위죠. 현재 진행형으로.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만화 하면은 당연히 슬램덩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님은 요 슬램덩크 만화뿐만이 아니라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감독도 맡아가지고 자기가 그렸던 만화를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베가본드는 좀 언제쯤 그려주실지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셔도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만화책으로 그 감동을 쫓아가는 걸 굉장히 강추하긴 합니다. 이제 두 작품만이 남겨놨는데요. 2위가 진짜 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이게 2021년도 투표예요. 그래서 그때 특수성을 살짝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위가 뭐냐면은, 2위는 29,100점을 받은 고토게 코요하로 작가님의 귀멸의 칼날입니다. 왜 이게 2위에 있냐라고 뇌피셜을 굴려보자면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역사적 데이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애니메이션 극장판 수익 1위예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웃집 토토로, 아니면 너의 이름은, 그런 거 다 압살하고 귀칼 무한열차가 그냥 1위거든요. 그 무한열차가 나왔을 때 즈음에 투표를 해가지고 그 애니화 버프로 2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작품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재밌다 까지는 아닌데, 유포터블, 우리 작화의 유포터블이 멱살 잡고 캐리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극장판 3개인가로 최종 결정편을 끝으로 완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화 구경하러 보러 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대망의 1위가 남았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왔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1위 정도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33,600점을 받은 오다 에이치로 작가님의 원피스입니다. 솔직히 명실상부 만화 넘버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세계 제일의 대비보 원피스를 찾고자 여행을 나선 몽키 D 루피와 그가 이끄는 밀짚모자 일당의 모험기. 특징에 공백이 모자람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아. 제가 봤을 때 원피스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면은 오늘 만든 영상 곱하기 10 정도 해도 모자라
모자라니까 그냥 일본 만화 현재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애니메이션도 퀄리티가 정말 미친듯이 올라와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보는 맛이 있고, 그리고 얼마 이후에는 애니메이션도 리메이크가 방영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리메이크를 보면서 옛날 원피스 추억을 하나둘씩 쫓아가는 걸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타쿠 크리에이터 만화 선배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화 되세요.